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졸업반이 된 2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몇 년 전 기막히고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 마음이 추스러졌지만 가족과 관련된 상처라 한동안은 마음이 참 안 좋았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제가 고3 때였어요. 저는 원하던 대학이 있었는데 수시보다는 수능 쪽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저한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잔병이 거의 없을 만큼 튼튼한 편이에요. 그런데 그때쯤 정말 몸이 자주 아프더라고요. 시름시름 앓는다고 해야 되나요? 몸이 기운이 없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셨어요. 보통 고3 때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몸보신하라고 한약도 지어주시고 각종 비타민이나 영양제도 빠짐없이 챙겨주셨죠. 저는 밥도 잘 먹고 엄마가 챙겨주시는 영양제나 한약도 잘 먹었고 틈틈이 운동도 하면서 체력을 챙겼어요. 하지만 계속 기력이 없고 그전까진 거의 걸린 적 없던 감기를 아예 달고 살았어요. 잦은 두통에다 의욕이나 힘이 없어져서 자꾸 자게 되고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이 엉망이 되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몸이 아픈 것 외에도 자잘한 사고들도 많았습니다. 멀쩡하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뒤에서 들이받질 않나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이 삐끗해서 인대가 늘어나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볶음밥 해먹으려고 참치캔을 평소처럼 땄는데 갑자기 손을 심하게 베어서 병원에 간 적도 있어요. 저는 성격이 좀 느릿하고 신중한 편이라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흔한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맘때에는 이상하게 어디 부딪히거나 제 위로 뭔가가 떨어진다던가 등등 자잘하게 다치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병원도 자주 가게 되고요.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생각지도 못하게 다치고 오니 팔과 다리에 멍도 잘 들고 저도 좀 겁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 처음에는 조심 좀 하지 그랬냐고 하셨는데 계속 제가 어딜 다쳐서 오니까 점점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도 물어보셨어요. 예원이가 몸도 계속 아파서 골골거리고 어디 자꾸 자잘하게 다쳐온다면서요. 제가 원래 조심성이 없고 활발한 스타일이면 부모님도 의뢰 그러려니 하시겠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널 정도로 조심성이 많고 겁이 많은 편인 제가 자꾸만 다치게 되니까 엄마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등하교도 엄마가 직접 차로 태워다 주실 정도였어요. 왠지 차 사고 날 것 같다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엄마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엄마 차를 타고 학원을 가려는 길인데 목도 마르고 달달한 게 먹고 싶어서 엄마 카페를 잠깐 들렸거든요. 엄마는 주문을 하고 저는 좀 뒤에서 카페를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예원아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 돌아보던 찰나에 제 어깨 위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강한 충격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바람에 바닥으로 주저앉았고요. 그리고 와장창 소리와 함께 뭔가가 박살이 났는데 보니까 카페 천장에 달려있던 조명 하나가 제 어깨 위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몸을 좀 돌려서 다행히 머리가 아니라 어깨로 떨어진 거였죠. 카페 사장님이 급하게 119 신고를 하셨고 저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어깨와 목에 자상과 타박상이 생겼지만 다행히 엄청 큰 상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카페 사장님도 병원까지 따라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보상해 주신다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진짜 미안해요. 아니 그런데 그게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떨어질 만한 일이 아예 없는데. 공사할 때도 조명 같은 건 특히나 신경 써서 붙인 건데. 갑자기 천장에 잘 달려있던 조명이 추락한 거니 사장님도 어쩔 방도가 없으셨겠죠. 하지만 저나 엄마는 좀 오싹했습니다. 멀쩡히 잘 붙어있던 조명이
왜 하필 제 위로 떨어지나요? 그것도 엄마가 저를 부르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머리로 떨어질 뻔한 거였습니다. 엄마는 그 일로 아빠에게 뭔가 이상하다고 난리가 나셨어요. 예원이 주변에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무당집이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희 아빠는 펄쩍 뛰셨죠. 왜냐면 저희 아빠는 교회를 다니시는데 엄청 독실한 편이셔서 점이나 무당 등 무속신앙을 질색팔색 하시거든요. 엄마도 교회에 같이 다니시긴 해서 원래는 무속신앙 같은 거 싫어하시는데 그래도 저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 엄마 주변에서 잘하는 무당한테 가보라고 권유를 했다더라고요. 엄마는 내 새끼가 일나게 생겼으니 뭐라도 해보고 싶다고 하셨고 아빠는 안 된다고 펄쩍 뛰셨어요. 그래서 결국 엄마는 몰래 저를 데리고 주변에서 소개를 받은 용한 무당집으로 가셨습니다. 엄마가 소개받은 곳은 작은 산에 있는 곳이었는데 저는 태어나서 무당집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어린 마음에도 뭔가가 오싹하고 묘한 기분은 느껴지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머리를 쪽지고 화장이 엄청 짙으신 딱 봐도 포스가 장난 아닌 무당 아줌마가 한복을 입고 앉아 계셨어요. 저랑 엄마는 둘 다 얼떨떨하게 있으니 무당 아줌마가 저희 엄마를 쳐다보며 말하더라고요. 예수쟁이가 여기까지 온 거 보니 급하긴 했던 모양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교회 다니시는 걸 아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거 어떻게 아세요? 교인들 들어오면 딱 알지. 그러면서 저를 가만 보시더라고요. 딸 때문에 왔어? 엄마랑 저는 서로 마주보며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당이 저를 가만 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 매서워서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 무당 아줌마는 저를 한참이나 보더니 말하시더라고요. 요새 부쩍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용하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무당 역시 고개를 가만 끄덕이더니 그러더군요. 조만간에 얘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게 친가 사람이면 선산에 가보고 외가 사람이면 장롱을 뒤져봐. 알았지? 무당의 말에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내가 방금 말했잖아. 그렇게 하면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저희 친가에는 선산이 없어요. 그 말에 무당이 웃더라고요. 글쎄, 내 눈에는 보이는데 어쨌든 내 말대로 해봐. 그렇게 무당에게 간단한 방도를 듣고 내려오는데 엄마는 차에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선산도 없는데 무슨 선산 얘기하고 있냐고. 용하다더니 완전 엉터리인 것 같다고요. 그래도 엄마, 그 무당 아줌마가 나 때문에 온 거랑 나한테 일 생긴 건 맞췄잖아. 그 말에 엄마는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너처럼 어린 딸내미를 데리고 저런 데를 갔으니 당연히 너 때문인 줄 아는 거지. 게다가 무슨 일이 있으니 온 걸 거고. 그 정도는 저런 사람들 눈치로 알아맞추는 거야. 저는 그런가? 갸웃했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거야? 일단은 저 무당 말대로 해보긴 하자.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렇게 저와 엄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저에게 자잘한 사고는 계속 일어났어요. 엄청 크게 다치거나 아픈 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시골에 사시는 저희 친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친할머니가 엄마에게 정말 제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예원이는 요새 어때? 학교 잘 다니고 있어? 엄마는 좀 놀라셨어요. 왜냐면 저희 할머니가 제 안부를 묻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완전 오빠바락이에요. 저한테는 2살 터울의 오빠가 있어요. 이름은 예준이고 그때 당시 삼수생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오빠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오빠를 엄청 좋아하세요. 반면에 저는 딸이라고 관심도 아예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빠가 가진 걸 뺏는다고 생각하셔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돈이며 부모님의 애정이며
전부 오빠한테 가야 될 건데 제가 다 뺏는다고 생각하시죠. 엄마가 저를 낳으셨을 때 할머니는 딸내미는 뭐하러 낳느냐고 쌀 아깝다고 하셨을 정도니까요. 친가에 놀러 가면 고기 반찬이며 좋은 건 다 오빠 거고요. 저희 집에 종종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용돈을 주시거나 선물을 사주시려고 해도 오빠만 챙겨주세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몰래 제 걸 따로 사서 할머니가 주시는 거라고 챙겨주시길래 저는 할머니가 제 선물이나 용돈도 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커서 제가 할머니한테 선물 감사하다고 하니 할머니와 내가 너한테 그런 걸 왜 주냐고 너희 엄마가 예준이 안 주고 너한테 줬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죠. 할머니는 나한테 용돈이나 선물을 주신 적이 없구나. 할머니에게 손자는 오빠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요. 그러다 보니 저도 할머니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할머니 집 가게 되는 것도 저희 집에 한 번씩 오시는 것도 불편하고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가 갑자기 오빠 안부도 아니고 제 안부를 묻는 겁니다. 엄마는 놀라기도 하고 얼마 전 무당이 한 얘기도 생각나서 기분이 진짜 이상하셨대요. 어머님이 웬일이세요? 예원이 안부를 다 물으시고? 예원이 걔도 이번에 대학 시험 본다며 궁금해서 물었다. 그나저나 예준이도 시험 공부 잘하고 있지? 오빠도 삼수생이라 수능을 다시 보게 되거든요. 저랑 같이 보는 셈이죠. 예, 예준이도 학원 다니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약 좀 지어 보낼 테니까 예준이 몸보신 좀 시켜줘. 아, 됐어요, 어머님. 여기서 지을게요. 여기 한의원이 천진데. 그런 데를 어떻게 믿어? 내 손주 먹이는 건데. 어디서 얄궂은 약재 쓸지 어떻게 하냐고. 내가 약 하는 데가 약재도 다 좋은 걸로 골라 쓰고 정성스럽게 다리는 데니까 그걸로 먹여. 해놓을 테니까 다음 주에 가지러 와. 예. 엄마는 전화를 끊고 생각이 많아지셨다고 해요. 정말 무당 말대로 친가에서 제 안부를 묻는 전화가 온 거니까요. 엄마는 그걸 저에게 말하셨고 원래 엄마만 가셔야 되는데 다음 주 주말에 저랑 함께 친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가시는 길에 근데 선산이 없는데 뭘 보라는 거냐고 그 무당도 참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잘 지내셨죠? 너는 잘 지내냐? 예, 저야 뭐. 근데 목에 그건 뭐냐? 가게에서 조명이 떨어져서 좀 다쳤어요. 근데 소름 끼치는 게 제 말을 들은 할머니가 놀라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얼굴빛이 묘하게 변하시는 거예요. 좀 환해지셨다고 할까요? 다쳐? 네. 많이는 안 다쳤고 어깨 부분이 좀 다쳤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 너는 조심 좀 하지 그랬어. 할머니의 말에 엄마가 갑자기 일어난 사고인데 얘가 어떻게 조심하겠냐고 하셨어요. 어쨌든 할머니 댁에서 밥도 먹고 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밥 먹는 내내 예준이 요새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이번엔 붙을 것 같은지 등등 오빠 얘기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엄마가 물어보셨어요. 근데요, 어머님, 우리는 선상 같은 거 없죠? 그런 게 어딨어? 이 집이랑 밭 저거밖에 없지. 그쵸? 네. 근데 선사는 왜?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할머니는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공부 잘하고 있냐?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는 붙을 것 같아, 대학. 얘야, 뭐 공부도 잘하고 모의고사 성적 보면 꾸준히 잘 나온다고. 원하는 대학 별 무리 없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할머니는 오빠 얘기할 때랑은 다르게 제 얘기에는 시큰둥하셨어요. 식사를 다 하고 엄마가 상을 치우신 후에 저희는 가겠다고 했고 할머니는 예준이 약 들고 온다고 잠깐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때 마당을 돌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할머니 집은 앞으로는 마당이 있고 뒤에는 약간 언덕처럼 생긴 뒷뜰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전에는 염소를 키웠는데 지금은 안 키우고 비어져 있습니다.
마당을 돌다가 평소엔 거의 갈 일이 없던 뒷뜰에도 가보게 되었어요. 그날은 그냥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약간 멈칫했습니다. 비어져 있는 염소 울타리 옆으로 봉긋하게 작은 무덤 같은 봉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흙이 저절로 쌓인 게 아니라 할머니가 흙을 다져서 만드신 봉분인데 강아지 무덤 같은 거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문득 저게 뭘까? 왜 저렇게 해놓으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려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제 등 뒤에서 갑자기 야! 너 뭐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네? 근데 할머니가 엄청 무서운 얼굴을 하고 다가오시더니 제 팔을 확 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깨를 다쳤는데 막 땡기셔서 아프더라고요. 할머니, 팔 아파요. 그 모습에 저희 엄마도 깜짝 놀라셨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어? 아니, 저기 음식물 쓰레기 모아둔단데 얘가 그거를 만지려고 하니까 더럽잖아. 그 봉분이 음식물 쓰레기 모아둔 데라는 겁니다. 아휴, 어머님, 그래도 그렇지 애 팔을 얘 다쳐서 그렇게 당기시면 안 돼요. 아니, 더러운 걸 만지려고 하니까 놀라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할머니는 오빠 한약이랑 야채 싸놓은 걸 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가봐. 예준이 잘 챙겨 먹이고. 나도 좀 이따 밭에 다시 가봐야 돼. 할머니가 엄마나 저에게 빨리 가라고 하시더군요. 평소 같지 않은 이상한 할머니의 행동에 엄마도 알겠다고 하시고 저를 챙겨서 할머니 집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모아둔 걸 왜 만지려고 그래? 음식물 쓰레기? 할머니 그런 거 모아뒀다가 밭에 버리지 않나?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귀찮아서 뒤에다가 버리시는 거지. 근데 그런 거 같진 않던데? 뭐가 있던데? 별건 아니고 염소 울타리 옆에 흙을 모아 두셨더라고. 강아지 무덤같이. 그래서 뭘 묻으셨나 해서. 제 말에 갑자기 엄마가 놀라 하시더라고요. 강아지 무덤? 그런 식으로 동그랗게 흙을 쌓아두셨던데. 제 말에 엄마가 갑자기 갓길에 차를 세우시더라고요. 무덤 같은 걸 해놨단 말이야? 별건 아니고 작게. 엄마는 뭔가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잠깐만. 혹시 그 무당이 말한 선산이라는 게, 응? 엄마는 저한테 한번 가보자고 하셨어요. 그게 뭔지 봐야겠다면서요. 음식물 쓰레기라고 했잖아, 할머니가. 그렇다고 해도 한번 몰래 보고 가자. 할머니가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뭔가 이상하네. 그렇게 엄마와 저는 다시 할머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차는 살짝 멀리 대놓고 조심히 걸어가는데 다행히 할머니는 밭에 가셨는지 안 계시더라고요. 엄마와 저는 뒤뜰로 갔고 그 강아지 무덤 같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할머니가 엄청 정성스럽게 손으로 다듬으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선 주저앉아 그걸 손으로 팠어요. 그 봉분을 파헤치고 엄마와 저는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그 흙더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제 칫솔하고 나시, 속바지랑 머리카락, 그리고 부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너무 놀라 뒤로 주저앉으셨고 저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할머니는 한 번씩 저희 집에 와서 일주일 정도 있다 가시거든요. 그런데 공교롭지만 전에 오셨을 때 다 없어진 것들 맞습니다. 쓰던 칫솔도 없어지고 제가 교복 안에 있는 속바지도 없어졌거든요. 나시는 많아서 없어진 것도 몰랐는데 속바지는 3개밖에 없어서 티가 많이 나거든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여기 다 있었어요. 게다가 머리카락도 몇 개 들어있었어요. 아마 제 머리카락이겠죠. 무엇보다 부적까지. 절대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제 물건이 흙더미 속에 있고 거기에 부적이 있다니 다시 생각해도 소름 끼치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한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친할머니라니요. 엄마랑 저는 놀라서 할 말을 잃었고 엄마는 손을 떨며 일단 핸드폰으로 그걸 찍었어요.
그런데 등 뒤로 너네 여기 왜 있냐? 하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봤습니다. 거기엔 할머니가 사색이 되어서 서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잔뜩 화가 나서 따지셨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왜 강아지 무덤 같은 거에 우리 예원이 물건이 들어있어요? 이 부적은 뭐고요? 어머님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신 거예요? 할머니는 놀라서 저희를 밀치고 다시 덮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런 할머니를 뒤로 떠밀었어요. 어머니, 미쳤어요? 이게 뭐냐고요? 왜 내 딸 물건들이 여기에 있냐고 묻잖아요. 엄마의 말에 할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렇게 파헤치면 어떡해? 부정타게. 무슨 부정요? 무슨 짓을 벌이시는 건데요? 어휴, 이게 얼마짜리 부적인데. 어머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저 이거 다 찍었는데 예준 아빠한테 보냅니다. 예준 아빠 이런 거 딱 질색 하는데 어머님이 예원이 물건 가지고 이랬다는 거 다 말할까요? 그 말에 할머니는 놀라서 엄마를 말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아빠한테도 꼼짝을 못 하시거든요. 말하지 마! 사단 날 일 있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말하세요. 이렇게 다 들통난 마당에 솔직하게 말 안 하시면 저 당장 이 사진 예준 아빠한테 보냅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결국 한숨을 쉬며 이실직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예준이가 대학 붙는다고. 네? 아니, 예준이가 자꾸 대학 떨어지니까 내가 용하다는 데서 점을 받지. 그랬더니 예준이가 원래는 한 번에 붙었어야 되는데 동생이 자꾸 그 길을 빼앗는다는 거야. 제가 오빠 길을 뺏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라고요, 어머님? 그런 말을 믿으세요? 예원이가 뭘 어쨌다고요? 아니, 그 무당이 진짜 용한데 오빠 오늘 제가 다 갉아먹는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준이 운이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그래서 예원이 물건으로 이런 걸 만드신 거예요? 그럼 예원이는요? 원래 자기 운이 돌아가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저는 정말 할머니에게 서운한 걸 넘어서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아무리 오빠만 좋아하신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너무 서럽고 분통이 터져 눈물이 다 났습니다. 기가 막혀 진짜.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예준이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원이는 무슨 잘못이에요? 요즘 예원이 자꾸 자잘한 사고도 많고 다치고 그래서 제가 속이 말이 아니었는데 어머님이 뒤에서 이런 소름 끼치는 짓까지 하셨다 생각하니까 기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예준이 합격해야 되니까. 그건 지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하는 거고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예원이한테 안 미안하세요? 뭘 미안해? 그러게 누가 오빠 오늘 다 뺏으래? 기집애가 공부 잘해서 어디다 쓸 거야. 장손이 잘 돼야 되는 건데 쓸데없이 기집애가 공부 잘해서 뭐하냐고. 할머니는 끝까지 저러시더라고요. 엄마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그 봉분 속에 제 물건을 다 뺐어요. 그리고 그 부적은 갈기갈기 다 찢어버리고 그걸 발로 쾅쾅 밟았습니다. 할머니는 뒤에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만 하시면서 발을 동동 구르시더라고요. 엄마는 할머니를 노려보며 말하시고요. 어머님,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는 제 팔을 잡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빠한테 다 말을 했고 아빠는 할머니에게 전화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 미쳤어요? 어디서 무당 말을 듣고 그런 짓을 해요? 예원이도 그렇고 예준이한테도 그게 옳은 짓이에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아빠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며 화를 내셨고 조만간 할머니가 한 번 더 내려오시기로 했는데 그것도 취소를 하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할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컸어요. 저희 할머니는 오빠만 잘 되면 저는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 잘 되라고 그런 이상한 무덤까지 만들어서 제 물건을 넣어두셨겠죠. 저야 다치든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다 생각하시니까요. 아빠는 할머니한테 화는 내셨지만 저한테 와서는 할머니 이해 좀 해주라고 옛날 분이라 그렇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빠에게도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할머니 안 보고 살 거라고. 할머니가 이 집으로 오시면 나는 이모집 가 있을 거고 할머니 집에도 안 갈 거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오빠만 실컷 보고 사시고 나는 할머니 절대 안 볼 거라 말씀드렸어요.
아빠도 한숨을 쉬시며 일단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건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하고 공교롭게도 엄마가 그 봉분을 다 파헤치고 제 소지품을 들고 온 그 이후로 제가 다치거나 아픈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제가 자꾸 아프거나 다쳤던 게 할머니의 그 미신 때문이라 생각하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보란듯이 공부를 해서 그의 원하는 대학에 붙었고요. 저희 오빠는 대학 안 가고 친구랑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바꿔서 수능 자체도 아예 안 봤습니다. 오빠가 하는 일은 잘 되지도 않고 못 되지도 않고 그냥저냥 굴러가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여태까지 할머니는 안 보고 살아요. 할머니도 어차피 오빠만 보면 되니 아무 상관없겠지만 저도 이렇게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아들이라고 오빠만 예뻐하고 좋아했던 우리 할머니.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뒤에서 그런 소름 끼치는 짓까지 저지르셨던 우리 할머니. 저도 할머니 없는 셈 치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할머니도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날이 올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이라도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하시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저도 할머니를 용서하고 다시 뵙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